안녕하십니까. 활기 넘치는 주말 아침 건강의 법칙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도 이 젊은 나이에도 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탈모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요, 이 탈모를 위해서 치료한 환자의 절반이 20, 30대 젊은 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젊은 층에서의 탈모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만큼 이 스트레스가 아마 많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리고 요즘같이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탈모 걱정을 더 할 수밖에 없는데요. 몇 가지 수칙만 잘 지켜주셔도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헤어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또 머리를 말리실 때는 모발보다는 두피 쪽을 꼼꼼하고 깨끗하게 말려주시면 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 헤어 디자이너 같은 그런 세자 설명, 귀에 쏙 들어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켜야 하는데요. 과식을 하지 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탈모를 예방하는 예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양쪽에 건강에 박식한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저는 너무 든든한데요. 그렇다면 이 두 분 중에 오늘 어떤 분이 오늘 첫 코너를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막내인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내셨어요? 박근혜 리포터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네. 몰랐을 뻔했습니다. 네. 예. 섭섭합니다. 아닙니다. 예. 네,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약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들을 가득 먹고 왔거든요. 전원에서 나는 채소들로 갖가지 요리를 하시는 지혜숙 씨의 전원일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누구나 전원의 삶을 한 번쯤은 꿈꾸게 되는데요. 초겨울 풍경이 아름다운 이곳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인상 참 푸근해 보이시죠? 네. 지혜숙 씨는 이곳 상북면 산전리에서 올해로 10년째 살고 계신데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할 만큼 손맛이 좋으신 살림의 여왕이세요. 가을에 건강 요리들은 제가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여기 아닌가요? 요리는 잘 못하고요. 네. 그냥 가정에서 뭐 지금 한 40년 정도 음식을 했으니까 뭐 있는 그대로 우리 시골에 항상 우리 집에 먹는 그대로고 어르신 때 우리 엄마들 정도는 좀 좋아하죠. 맛있는 음식 다 저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텃밭에 심은 무공의 채소들은 맛깔스러운 요리 재료로 쓰이고 있었는데요. 밭에 심은 채소만도 20가지가 넘습니다. 싱싱해 근데 이거 보이네요. 벌레 먹은 것 같아요. 네. 구멍이 많이 뚫려 일체 약을 안 치니까 약을 그리고 안 치셔서. 벌레도 먹고 우리도 먹다가 안 되면 나중에 또 버리고 거름하고요. 그런 거 다 맨날 그냥 먹는 게 우리 약초자 뭐 풀 같은 게 거의 다 먹는 거예요. 예. 뭐 시장 나가실 필요 없겠어요. 여기 다 있어가지고 반찬이. 시장 나가서 고기 사 먹어야죠. 맞아요. 고기 필요하죠. 저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기 이외의 채소들은 모두 이곳에서 자급자족을 하고 계셨는데요. 요즘엔 특히 이 가을 상추가 맛이 좋을 때라고 합니다. 가을 상추는 봄 상추와 비교해도 맛이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상추만 있어도 밥뚝딱이죠. 되게 좋아 보여요. 네. 되게 이게 부들부들 얇아 아주 보이네. 부드럽고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으면 집 나갔던 며느리가 가을 상추 먹으러 온대요. 전화 말고 가을 상추 먹으러 온대요? 예. 지금 나가지 말지. 원래 어른들이 가을 상추 맛이 노루고기 맛이라고 그랬거든요. 노루고기가 그래 맛있는가 봐요. 노루고기요? 예. 노루고기는 먹어본 적 없지만 예. 이 상추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부드러워요. 봄 상추보다 아주 부드럽죠, 예리고. 가을 햇살을 받아 더욱 탐스러운 산수유와 자연약초로 주목받고 있는 가시오가피 같은 약초도 그녀가 정성스레 가꾸는 수확물들인데요. 특히 가시오가피는 열매부터 잎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유용한 약초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없는 게 없네요. 이거 가시오가피 맞아요? 예. 똘망똘망 매달려 있네요. 예. 이것도 그- 요리 재료로 쓰시나 봐요. 예, 이거 열매는 요리 거라 하는 거 아니고 요거는 이제 말려서 근데 차로도 쓰고요. 근데 잎을 이제 요리에 먹어요. 아, 봄에 잎을요? 이런 봄에 요거 날 때 이제 돼지고기 삼도 사 먹고 이게 만병통치약이랍니다. 여기에 뭐 3년만 달아 먹으면 뭐 머리 없는 사람 머리가 난다 할 정도로 건강에 좋답니다. 직접 담가 드시는 장아찌 솜씨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유, 맛있겠네요. 이런 것도 장아찌 잘 안 하고 다양하네요. 와, 종류가
종류가 지금 바닥에 펼쳐놓은 것만 해도 이게 다 명판이에요. 이거 다 직접 담으신 거예요? 예, 너무 맛있어요. 이거 신기파래. 향이 너무. 이거 향이 좀 특이하다니까. 이런 거 잘 없으니까 이거 맛보여줘. 짭짤하니 또 새콤하니 무슨 향이에요 이게? 너무 맛있다. 이거 좀 특이한 향이 나죠. 와 진짜 이것만 있어도 밥하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이거 맛있어. 이거 맛보여줄까? 장아찌는 오래 묵혀도 상하지가 않는다고 해요. 집에 장아찌 한 몇 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보통 한 10가지 정도는 해입니다. 해마다. 이 난방이. 이게 이게 참 맛있어. 엉개나무 이런 게 다 야채로 쓰는 거지. 거의 이거 많이 먹어도 작아도 이거는 괜찮아요 우리 집 가는. 아이고 담당 PD까지. 맛있네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요? 이 엉개 두릅 이런 거 귀한 거라고 줄이는 거지 맛보다도. 역시 김치는 손으로 찢어야 제맛이죠. 그렇죠. 김치는 하루 전날 담으셨다고 이제 하시는데요. 드디어 밥을 먹을 수 빨간 있는 양념이 참 맛있게도 뱉더라고요. 맛있겠네요. 맛이 어떤 건 모르겠다. 아주 그냥 저거 김치 다 드시고 양념도 오셨네. 잘하시네요. 못하는 게 뭐 있으세요? 어떡해? 밥 먹고 싶다. 어제 밤에 담아서 그래 내가 이거는 와, 근데 이거 손으로 또 쭉쭉 찢어 먹으니까 그쵸? 이래가 뭐야 맛있다. 그래서 양념을 전부 다 다시마, 멸치 뭐 이런 거 많이 쓰지. 다른 화학 조미료를 안 쓰니까 맛은 조금 모자라. 더 맛있죠. 장아찌도 설탕 같은 거 이런 거를 거의 안 씁니다. 안 쓰고 매실 액기스 담아놨다가 매실 액기스 넣고 이제 물도 설탕이 안 장아찌 들어가네요. 할 때는 맹물은 안 부어요. 맥주를 끓여서 그래요. 그래서 안 변해요. 오래가는. 몇 년이 가도 안 변하고. 자연과 더불어 산 지도 벌써 10년째인데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불편할 것도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늘 자연이 주는 풍성한 선물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뿌린 대로 거둬들이는 농사일은 때로는 벅찰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늘 이렇게 남편이 도와주는 덕분에 일이 많이 수월해진 지혜숙 씨. 남편과도 사이가 좋아 금술 좋은 인고 부부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1살 연하인 남편은 지혜숙 씨의 든든한 벗이자 동반자였는데요. 두 분 참 친구 같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단데. 여기 토지를 이래갖고 감뿐만 아니고 다 맛있어. 진짜 맛있죠?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일단 간만 보고 지금 제가 네. 인사도 못 드렸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감 따고 계셨던 거예요? 예, 예. 지금 이때 아니면은 얼면은 이제 감은 단감이 돼가지고 얼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맛이 없으면 못 먹거든요. 지금 설이 한두 번 맞고 이럴 때가 안에 당도가 제일 많이 올라갈 때거든요. 이거 제가 따는 거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오늘 많이 따면 많이 줄 거야. 이걸로 하는 거예요? 네, 감을 뗄 이거 때는 그냥- 가위를 바짝 끼워서 꼭지를 상하지 않게 따야 한다고 합니다. 다 요령이 있더라고요. 막 따는 게 아니었네요. 색깔 예쁜 것만 골라갈게요. 정말 딴 만큼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요? 께서 전원생활 하자고 주장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근데 막상 또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좀 반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선 건강을 생각해가 이 병원에서 이제 그 항생제나 약물 치료보다는 자연식의 이제 건강이 훨씬 몸에 좋기 때문에 저는 뭐그 반대는 없었고 적극 찬성했습니다. 10년 전 건강 악화로 인해 시작된 시골 생활이 처음부터 적응이 잘 된 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건강도 되찾고 얻은 것도 참 많아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텃밭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꽁꽁 숨겨놓고 며느리한테는 숨겨놓고 딸만 이렇게 살짝 챙겨준다는 바로 그 아욱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신장병에 이거 특효약이라 할 정도로 이게 좋고 신장에 좋고 네. 그다음에 이게 또 변비에도 좋고 그런데 특히 새우하고 아욱은 아주 궁합이 잘 맞대. 동의봉합에 여기 나와가 있어요. 그렇구나. 이거 넣어갖고 아욱은 가을에 나는 대표적인 채소인데요. 많은 게 이거 서리가 내리기 전에 아욱국은 사이만 준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채소입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이거 많이 먹으면
많이 먹고 많이 사고 그래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우리에 특히 좋고 신장에 좋다니까 몸 잠도 잘 오고 상추와 더불어서 가을에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보통 된장찌개처럼 끓이는데요. 자, 진짜 된장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저는 향을 좀 맡고 싶어요. 이게 가을에만 맛볼 수 있다는 그 아욱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간 보셔야죠. 간 워낙 잘 맞추시죠. 적극적이신데요. 맞아요. 하나 거의 안 보거든요. 거의 맞다. 진짜 시원하다. 이런 국 저 처음 먹어봐요. 맛있죠? 시원하다. 된장 향도 나는데 이게 아욱국이 이런 맛이구나. 저 좀 넣어도 돼요? 언니 간 딱 맞아요. 특히 우리 집에 이제 간장은 온나무, 옥간장이거든. 온나무를 달여서 그 물에다가 장을 만들어 갖고 장그래가 간장이 옥간장이에요. 그래서 감기 남겠다. 감기가 뚝 떨어질 정도로 매운 고춧가루를 투하해 얼큰한 맛을 보탰는데요. 정말 그때 먹었던 아욱국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추운 가을 이 아욱국 한 그릇이면 추위가 싹 가실 것 같았는데요. 따로 주방에 들어가 다시 맛볼 정도로 아욱국 맛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맛있어 보여요. 쌀 대접 받고 오셨네요. 마치 자신이 만든 요리처럼. 네. 진짜 이렇게 깊이 있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간을 보는 게 아니라 식사하고 계시네요, 지금. 풀릴 만큼 뭐 쌓아놓은 건 없지만 뭔가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드네요. 맛있다. 건더기도 먹고 싶은데 진짜. 이제 좀 그만 드시고 좀 설명 좀 해주시지. 아유 간도 짱만. 이렇게 아욱국이 맛있게 완성될 때쯤 또 하나의 별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칼칼해서 더욱 맛있는 묵은지 고등어찌개입니다. 2년 넘은 묵은지와 고등어를 조리한 명품 찌개의 탄생 기대되시죠? 네. 웰빙 100% 어느 것 하나 웰빙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건강밥상이 앞에 놓여 있는데요. 저 오늘 촬영하는 내내 따라다녔잖아요. 음식도 막 맛보고 있는데 음식 맛을 볼수록 제가 더 배가 더 고파지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떤 거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산채산 거네요. 단체장갑 맛은 기대되시나요? 먹어봐야 알겠는데. 이게 질리지도 않겠어요. 가끔씩 손님들을 초대해 푸짐하게 대접을 하시는데요. 손님들 입에서는 찬사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묵은지 하고 진짜 맛있나? 아닌데. 이 깔끔하고 외할머니께서 차려주시던 정겨운 맛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법인데요. 꼭 그런 맛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기대하던 고등어 쌈을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맛깔나는 된장도 넣고요. 맛있어. 침 고이네요. 고등어 너무 맛있고 진짜 가을 상추 맛이. 며느리 안 주겠대. 며느리 안 준다더라. 요새는 사는요. 며느리 안 준다가는 큰일 난대. 노루고기 맛이라 나는요.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 생각도 생각해봐도 감탄이 절로 나왔는데요. 맛깔스러운 자연밥상이 주는 행복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대가족이 모여서 드실 것 같아요. 드시나요? 입에서 넘어가다가 이거 뭐 그대로 넘어가 보는 거거든. 한쪽 한 모금 더 먹어봐야 되겠다. 역시 맛있습니다. 밥안 마시나? 주부 경력 40년인 그녀의 손맛이 한 상에 고스란히 배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원생활 하시다 보면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좋은 점면은 뭐 친구들이나 뭐 친척들 여기 오면은 너무 좋다고 그냥 넓은 집에 좋아하고 또 쉬어가고 그냥 또 뭐 이런 거 만들어 먹고 이런 것도 좋은 점이고요. 또 여름에 풀 많이 나고 특히 하기휴가 때 손님 또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떤 데는 지칠 때가 있어요. 싫을 때도 가끔은 있어요. 맨날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 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머리가 너무 맑아지고 우리 울산에 집도 있는데 난 울산 집에 가서 안 자요. 거기 가서 자면 머리가 아침에 무겁고 아픈 거구나. 예. 아침에 여기 일어나고 밖에 나가면은 정말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게 하루의 기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 욕심 없이 자연에서 지내며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고 계신 지혜숙 씨. 그녀의 솜씨 좋은 자연밥상이 웰빙을 외치는 요즘 같은 때 정말 안성맞춤이 아닐까 싶은데요. 손맛 좋은 그녀가 선사하는 맛있는 자연밥상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늦가을 자연에서 얻은 가을 국화로 예쁜 화전과 함께 또 자연재료로 색을 입혀서 시각적인 맛을 더한 삼색 수제비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숙 씨의 아름다운 전원일기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어느 것 하나 웰빙식이 아닌 것을 찾기가 힘든 자연밥상 어떻게 보셨나요? 원래 박건웅 리포터가 먹을거리 앞에서는 적극적인데 이번에는 더욱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왜 그 시골 밥상을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밥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그냥 자연을 통째로 드시는 그런 밥상 같아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요. 진짜 이 손맛이 일품인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 장아찌 담그는 솜씨도 정말 좋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을철에만 맛볼 수 있는 아욱국에 가을 상추까지 이 가을 좀 입맛 잃으신 분들에게도 좋을 그런 최고의 밥상이었습니다. 네, 정말 텃밭에 심은 약초며 채소며 종류가 무려 20가지가 넘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심어서 기르는 재미도 참 쏠쏠하다고 하십니다. 정말 물론 힘든 점도 많지만 이렇게 바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행복감을 항상 느끼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또 주변에 이렇게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고 계신 그것에 정말 재미있게 사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가끔은 좀 피곤하다고 하시지만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지혜숙 씨의 명품 손맛은 다음 주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을에 핀 고추로 만든 화전과 또 자연의 재료를 입힌 삼색 수제비의 맛을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네, 말만 들어도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자연 조미료를 넣어서 더욱더 감칠맛 나는 웰빙 음식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를 또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음식은 다 잊어버려야죠. 네. 자, 이번 순서는요. 건강한 정보들로 꾸며드리는 건강 탐구 생활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감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감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번 주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헌혈에 관해서 집중 탐구를 해봤습니다. 일명 헌혈에 대한 집중 탐구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피 한 방울로 실천하는 작은 기적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 헌혈.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블런델이 1918년 위암으로 죽어가던 환자에게 사람의 혈액을 수혈하는 데 성공했었는데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수혈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혈 인구는 국민의 약 5%, 선진국의 8%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네, 매년 250만 명 정도가 헌혈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헌혈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학생이 40%, 그리고 군인이 3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인의 헌혈 참여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저 헌혈 하나요? 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헌혈을 이렇게 주저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헌혈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막상 헌혈을 하려고 해도 헌혈의 집이 가까이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최근 젊은이들이 많은 도심 한가운데 헌혈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게 마치 카페 같은 분위기죠. 그러네요. 제가 지금 헌혈을 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문진실 가셔서 전자문진 먼저 하시고요. 기다리시면은 체중 측정하고 혈압 측정하고 그리고 빈혈 검사할 겁니다. 그걸 통과하셔야지만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과를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하면 안 되고요. 일단 빈혈 검사에서 비중이 안 되면은 헌혈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뭐 술을 많이 드셨다든지 몸무게가 여자의 경우에 45kg가 안 된다든지 남자의 경우에 50kg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요. 식사를 안 하셔도 안 되고 잠을 너무 못 주무셔도 안 됩니다. 헌혈을 하기에 앞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진표를 작성하고요. 혈압과 체중, 체온, 빈혈 여부 등의 사전 검사를 통해 헌혈 가능 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누구나 헌혈의 집을 찾으면 바로 헌혈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헌혈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 방금 전자문제를 맞췄는데 신체 건강하고 제가
45kg가 훨씬 더 많이 넘는데 근데 뭐가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한 달 이내 외국 여행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한 달 이내 외국 여행은 저희가 헌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난달 촬영차 일본을 다녀왔었는데요. 해외에 다녀온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혈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혈,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이지만 내 건강을 챙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헌혈된 혈액은 수혈용으로 안전한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혈액형 검사를 비롯해서 B형과 C형 간염과 에이즈, 매도, 그리고 간 기능 검사까지 이루어져서 기본적인 건강 체크도 가능합니다. 헌혈에는 전혈과 부분 헌혈이 있는데요. 전혈의 경우 2개월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하지만 혈소판이나 혈장만을 선택적으로 체혈하고 나머지 혈액 성분은 다시 돌려주는 부분 헌혈의 경우 2주 후면 다시 헌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선생님의 지금 소중한 피가 이곳으로 쭉 빠지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1년에 한 2번 하니까 그냥 네. 그걸 합니다. 그냥. 1년에 2번이요? 예. 뭐 꼭 1년에 2번씩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기는 없는데 네. 그냥 그래도 뭐 좀 건강할 때 한 번에 더 하는 게 안 낫나 싶어가지고. 오,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꾸준히 헌혈을 해오신 지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10년씩이나. 대단하시네요. 네. 뭐 어떤 기분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래 조금 뭐 사회에 좀 할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 안 되니까 그래 합니다. 그렇구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씀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되는 개인이 하는 행위치고는 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가요? 네.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혈액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선뜻 헌혈에 나서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울산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헌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 하루에 필요한 이 피의 양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 그런 거 있죠. 울산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혈액이 필요합니다. 200명 정도 헌혈해줘야만이 그 혈액이 울산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이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럼 예. 환자는 지금 한 어느 정도? 한 1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더 많은 헌혈자분들이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아직은 좀 많이 모자라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많이 모자르죠. 한 번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기필코 반드시 해내야죠. 또 오셨네요. 다시 가신 거예요? 네. 오늘은 잘 될까요? 그래, 오늘 잘 되셔야 네, 헌혈이 가능한 시점에 맞춰서 다시 헌혈의 집을 찾았습니다. 네, 이 헌혈이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만큼 도전 역시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저야 체중과 모든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때문에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여성들의 경우 혈액 비중 검사에서 빈혈 등의 이유로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합니다. 헌혈 전에 필요한 검사들을 다 받아봤는데요. 네.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도전에 대성공했습니다. 예. 네. 네, 헌혈 증서 나왔습니다. 헌혈 유의사항 잘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헌혈 증서인가요? 네. 여러분, 저도 헌혈 증서 받았어요. 과자도 함께 받으셨네요. 네, 자랑스럽더라고요. 제가 헌혈을 마치고 제 이름으로 된 헌혈 증서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헌혈 증서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환자가 병원에서 수혈받게 되면 헌혈 증서 한 장당 혈액 한 단위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상이라는 것은 그 혈액 수값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서 수혈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을 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혈 증서 한 장당 5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 헌혈을 한 저와는 달리 울산의 헌혈왕을 제가 만나뵈러 왔습니다. 영남 지방을 통틀어서 아주 최다 헌혈을 기록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허명 씨!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월 4일 400회째 헌혈을 마친 허명 씨. 영남 지역을 통틀어 최다 기록이라고 하죠. 대단하시죠? 지금까지 모아둔 헌혈 증서만 책 한 권 분량입니다. 200회째 이미 헌혈로 울산 기네스에 오른 것은 물론 청와대에 초청돼 대통령을 만나는 영광도 얻었죠.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그네들이 하는 사람만 한다는 것은 건강에 하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헌혈을 하게 되면
마음도 가뿐하고 몸도 상쾌하고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맘 놓고 하세요.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의 사고나 질병으로 혈액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때 혈액 부족으로 제때 수혈을 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환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혈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헌혈은 사랑입니다. 헌혈을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작은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여러분도 헌혈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헌혈에 관한 궁금증 좀 싹 풀리셨나요? 네. 사실 저도 뭐 헌혈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금방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헌혈이 불가능한 경우가 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저처럼 건강해 보여도요. 해외 다녀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필요하거나 잠을 못 잤을 경우에도 헌혈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별 생각 없이 조금 지나쳐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헌혈의 집, 헌혈 버스 그냥 쉽게 지나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조금 반성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전국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헌혈의 집이나 혈액원에서도 많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헌혈로 기본적인 건강 체크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사랑도 실천하고 무심했던 건강도 지켜보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헌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셨어요. 김수일 리포터 잘 봤습니다. 네. 네, 다양한 질병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익한 정보만을 콕 집어서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생생클리닉 시간에서는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생기기 쉬운 안과 질환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시리고 뻑뻑한 눈 안구 건조증. 추운 날씨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안질환인 안구 건조증. 안구 건조증은 눈이 메마르고 시리며 뻑뻑해지는 증상을 호소하는데요. 하지만 겨울에 을에 찾아오겠거니 생각해 방치해두면 각막의 염증과 손상을 유발해 더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눈을 위협하는 안구 건조증에 관한 궁금증을 안과 전문의 오영기 원장님과 함께 풀어봅니다. 이 관리도 관리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는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을 많이들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 바로 안구 건조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구 건조증에 관해서 이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영기 안과 전문의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맘때 흔히 나타나는 안구 건조증, 어떤 병입니까? 네, 우리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이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서의 눈물은 우리가 아프거나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 외에도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한 눈물들이 따로 항상 만들어지고 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눈물의 생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생성은 정상인데 증발이 많이 되는 경우에 우리 눈물이 부족해져서 안구 표면이 손상을 되고 손상이 되고 나면 여러 자극감이라든지 불쾌감 그리고 시력 저하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네, 이 안구 건조증을 이해를 하려면 이 눈물의 역할이 어떤지를 조금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눈물의 역할은 안구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사물이 뚜렷이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해지게 되면은 이런 사물이 뚜렷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여러 시력 저하를 유발하게 되고 눈의 여러 세포에 수분과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항균 작용, 그리고 눈에 나쁜 이물질이라든지 자극이 들어왔을 때 희석하고 세척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구 건조증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증상은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뻑뻑한 느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느끼는 것은 눈 안에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그런 느낌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비누물이 들어간 듯한 어떤 쓰림감이라든지 오후가 되면 눈이 많이 피로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운 느낌, 바람이 불면 눈물이 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두통까지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 다른 안과 질환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른 질환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특징적으로 하루 중에 어떤 증상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오전보다는 오후에 그 증상들이 더욱 심해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뜨기가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한 가지 특징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환경이 이러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건조한 실내라든지 난방이 잘 되어 있는 어떤 실내에 들어갔을 때 증상이 악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컴퓨터라든지 TV, 책 이런 한 곳을 집중해서 볼 때 이런 증상들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는 눈 깜빡임 횟수가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한 1분에 20번 정도 눈을 깜빡이고 있는데요.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런 깜빡임 횟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눈의 노출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눈물 증발이 많아져서 이런 안구 건조증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안구 건조증을 의심케 하는 증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평소에 눈이 좀 뻑뻑하고 시야가 흐린 듯한 증상을 좀 앓고 있다는 한 환자분을 만나뵀습니다. 환자의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평소 컴퓨터 작업이 많았던 20대 환자인데요. 최근 들어 눈이 뻑뻑하고 시린 증상이 자주 나타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부터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이제 컴퓨터 작업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눈 뜰 때도 많이 모니터 볼 때 많이 편해졌고요. 이제 보이는 것도 조금 더 편안하게 잘 보이고 있어요. 처음에 이상이 느껴졌을 때에는 괜찮겠지 싶어 놔뒀었는데요. 이후에 눈의 피로감이 더욱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오후가 되면은 눈이 많이 쓰리고 그리고 눈이 무겁고 피로감을 많이 느껴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치료를 위해 인공 점안액을 꾸준히 사용하다가 얼마 전 눈물량을 감소시키는 시술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몇 개월간 계속 인공 눈물약을 사용하고 계신 분인데 최근에 이제 날씨가 많이 건조해지면서 그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술한 것은 인공 눈물약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 누전 폐쇄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누전 폐쇄술을 시행해서 눈물량을 좀 더 증가시키는 치료를 오늘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젊은 층에서 안구 건조증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이 한 원인인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것도 눈 건강에는 좋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저도 그렇고 눈이 가렵다고 막 이렇게 문지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건 눈에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건조증이 있어도 건조증 환자에서도 가렵거나 또는 침침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눈을 자주 비비게 되는데 눈을 자주 비비게 되면은 우리 각막이라는 부위에 손상이 오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비는 행동은 좋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찬물에 세수를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안구 건조증의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치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증상을 악화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내가 많이 건조한 경우에는 가습기를 틀어주시고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TV 모니터를 볼 때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이런 행동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로는 부족할 경우에는 인공 눈물약이라는 우리 인공 누액제가 있습니다. 이런 인공 누액제를 사용하시는데 또 시중에는 인공 누액제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본인의 눈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인공 누액제를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자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무방부제 인공 눈물, 즉 우리가 일회용 인공 눈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인공 눈물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증상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연고나 젤 타입의 안약도 있습니다. 이런 안약은 인공 눈물약에 비해서 처음에 넣었을 때에는 시야가 흐린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데 그 지속 시간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주로 자기 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눈이 좀 불편하고 이런 걸 느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로는 특히 우리 눈꺼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눈꺼풀 이제 마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 마사지하는 방법은 따뜻한 물수건을 눈 위에 한 10분 정도 온찜질을 한 후에 우리 베이비 샴푸나 베이비 비누 같은 것을 연하게 희석시켜서 우리 속눈썹이 나 있는 부분을 강하게 문질러 줍니다. 그 이후에 따뜻한 물로 세척을 해주시면은 눈꺼풀 염증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또 큰 병이 아니다 보니까 좀 가볍게만 생각을 해서 치료하지 않고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괜찮을까요? 네, 우리가 이게 너무 흔한 질환이고 해서 건조증을 간과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은 우리 각막 상피에 손상을 입게 되고 그 손상을 입은 부위에 우리 점액질 성분들이 달라붙으면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눈에 통증이 많이 유발되고 눈뜨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눈물이라든지 눈부심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이것을 그대로 또 방치를 하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각막이 투명해야지 시력이 나오는데 그 투명성을 잃어버리는 각막 혼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명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실명이라고 하니까 왠지 무서운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콘택트 렌즈 착용도 위험하다라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콘택트 렌즈 사용 시 많은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특히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그 렌즈가 말랑말랑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물 성분이 필요한데요. 우리 눈 안에 있을 때에는 이 렌즈가 눈물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 각막에 필요한 눈물이 부족해져서 각막에 상처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생기게 되면 눈이 많이 아프고 충혈이 되고 시력 저하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콘택트 렌즈 사용을 중단을 하셔야 되고 평소에 건조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콘택트 렌즈 사용 시 무방부제, 인공누액제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눈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떤 것들이 도움이 좀 될까요? 네, 당연히 평소에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안구 건조증일 경우에는 우리가 악화시키는 이런 환경을 개선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가습기를 이용해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를 해주고 실내 온도는 너무 높지 않도록 난방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켜실 때에는 방향이 너무 눈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에는 우리 자신의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눈 노출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TV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이런 걸 보실 때에는 눈을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도 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큰 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면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당부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구 건조증은 완치를 하는 질환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질환입니다.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면은 우리 소중한 눈 훨씬 더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영기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건강의 법칙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선물 받으실 분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챙겨보신 후에요. 건강의 법칙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오셔서 방송에 관한 후기, 방송에 관한 궁금한 점 등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 재채기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채기를 할 때 공통된 행동이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행동을 하나요?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재채기를 할 때요. 바로 눈을 감고 재채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수일 리포터? 맞는 것 같아요. 으치!
오, 정말 자연스럽게 눈을 감게 되는 것 같네요. 금방 눈이 뜨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눈을 감는 원인, 이유가 있다고 네. 합니다. 이 재채기를 할 때는요. 시속 160에서 320km의 속도로 바람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때 눈에 압력이 가해진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 이 압력으로 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감게 된다고 합니다. 재채기 속도가 저는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신기하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채기 하실 때 눈을 꼭 감고 하시길 바라고 눈을 네. 일부러 뜨려고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네. 감기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에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활기찬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이어먼트 상품권을, 젠뷰티 자수정 건강에서 테라피 상품권을 드립니다.